1번. 그림은 운동하는 물체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T1, T2일 때를 V1, V2라고 하고 T3부터 T4까지 평균 속도의 크기를 V라고 한다. 자, 그럼 이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이 접선의 기울기가 속도가 될 테니까 T1에서는 이만큼 정도의 속도를 갖고 있다고 보면 되고, T2일 때는 V2가 0이 나올 거고, T3부터 T4까지는 위치가 지금 이만큼 변했기 때문에 평균 속도를 구하려면 그걸 시간으로 나눠주면 되겠지. 그렇다면 결국 이 직선의 기울기와 같다는 거야. 그리고 보면은 T2와 T3의 기울기가 거의 비슷한데 이 T1, T3, T4 사이의 직선의 기울기는 더 절대값이 작기 때문에 여기 V1보다 V가 더 작다는 뜻이겠지. 그래서 대소를 비교해보면 V1 그리고 V 마지막에 V2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2번. 님은 정지에 있던 물체가 일직선에서 운동할 때 물체의 가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을 옳은 것을 구하시오. 자, 그럼 처음에 정지에 있었으니까 0일 때는 0이야. 그리고 이제 끝에만 써보자. 가속도를 2m/s 제곱으로 2초를 받으면 속력은 4가 늘어나고, 또 0을 2초 동안 받으면 0이니까 속력은 아직 계속 4고, 반대 방향으로 -3을 2초 동안 받으면 결국 -2가 되겠지, 속력이. 자, 그럼 기억 0초부터 6초까지 물체의 이동거리는 14m이다. 자, 이거는 평균 속력으로 거리를 구할 수 있어. 등가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0초부터 2초까지 평균 속력은 2초가 될 거고, 그게 2초만큼 갔으니까 4m가 나올 거고, 두 번째 2초부터 4초까지는 쭉 4m로 4m/s로 2초 동안 가서 8m가 나올 거고, 그리고 이제 4초부터 6초까지 해서 방향이 언제 바뀌는지 봐야 되는데 -3으로 가속도를 받고 있으니까 중간에 4와 -2 사이에 0이 되는 시점에 그때 다시 계산해주면 되겠지. 그렇다면 4초에 이만큼까지 오려면 3분의 4초가 필요하게 되고, 마지막에 이쪽만큼 3분의 2초 동안 간 거야. 그렇다면 평균 속력이 여기서 2가 되는데 그게 3분의 4초만큼 갔으니까 2 곱하기 3분의 4 해주고 3분의 8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이동거리니까 평균 속력이 반대 방향으로 1이더라도 변이가 아니기 때문에 1 곱하기 3분의 2 해서 3분의 2가 나와. 이 모든 거리를 다 더해주면 12 더하기 3분의 10이 나오겠다. 그러면 3분의 46이 나오는 거야. 14는 틀렸어. 니은 5초일 때 물체의 속도는 1m/s 제곱이다. 자, 지금 보면 5초는 지금 0이 되는 시점에서 3분의 1초만큼 덜 간 거지. 그렇다면 3분의 1 곱하기 3 하면은 1만큼 변했다는 거니까 0에서 1 뒤로 가면 1m/s는 맞겠지. 디귿 물체는 4초에서 6초 사이에 운동 방향을 한번 바꾸었다. 이것도 맞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4번. 운동하는 물체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냈다. 2초일 때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 자, 그럼 먼저 가속도를 구해보자. 속력이 4고 시간이 2니까 가속도는 -2. 그리고 2고 2초 갔으니까 가속도가 1이 나올 거야. 자, 그럼 바로 선지로 가보면 0초부터 4초까지 물체의 평균 속도의 크기는 2분의 3m/s이다. 자, 그럼 보면 평균 속도라고 했기 때문에 전체 변이를 구해줘야 돼. 오늘 수직선상에서 지금 이만큼 넓이가 그래프의 밑면적이
이동한 거리가 되는 거겠지. 그러면 이쪽 밑면적은 4가 되고, 근데 마이너스 4가 되니까 이걸 0이라고 한다면 뒤쪽으로 마이너스 3만큼 갔고, 이거는 여긴 밑면적 2가 되니까 반대 방향으로 이만큼 와서 여기 마이너스 2 되는 지점에 나오겠다. 그러면 지금 총 변이는 이만큼 생기기 때문에 그게 4초 동안 이동했다고 한다면 2분의 1m/s가 평균 속도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 니은 가속도의 크기는 1초일 때가 3초일 때보다 크다. 자, 보면 우리가 가속도를 구했지. 이게 1초일 때고 이게 3초일 때니까 당연히 니은은 맞고. 디귿 가속도의 방향은 1초일 때와 3초일 때가 반대이다. 자, 보면 지금 우리가 구한 가속도는 이 기울기로 써서 이렇게 썼지만 지금 속력이 이쪽 방향으로 계속 감소하다가 그리고 다시 증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엄청 쭉 계속 빠르게 가 4m로 그러다가 0이 됐는데 이게 다시 반대쪽으로 계속 2가 나온 거니까 가속도의 방향은 계속 이쪽 방향이었던 거지. 그래서 가속도의 방향은 반대이다가 아니라 항상 같다야. 정답은 2번. 자, 수평면 위에 두 지점 PQ에 정지해 있던 물체 A, B가 동시에 출발하여 각각 A의 크기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고 R부터는 등속도 운동을 한다. 그리고 거리가 나왔고 A, B의 속력은 6m/s, 4m/s이다. 자, 그러면 일단 정지했을 땐 0이야. 그리고 여기서부터 등속도 운동을 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B는 운동한 동안 4m/s를 받았고 A는 운동하는 동안 6m/s를 받은 거겠지. 그렇다면 A가 운동한 시간을 t라고 두고 B가 운동한 시간을 t'이라고 두면 둘의 관계는 지금 가속도는 A로 똑같아. 그래서 AT는 6이 나오고 AT'은 4가 나올 테니까 둘이 비교하면 3T'은 2T다 라는 식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것을 그냥 T'을 이렇게 T로 바꿔준다면 3분의 2T가 나올 거고 다시 거리 관계식으로 구해준다면 3분의 2T 동안 평균 속도 2로 갖고 이게 이 중간에 거리 L이라고 한다면 A는 T초 동안 평균 속력 3으로 L 플러스 5라는 거리를 갔으니까 이 둘을 연립을 해준다면 3분의 4T는 L이 나올 테고 3T는 L 플러스 5니까 L부터 넣자면 3T는 3분의 4T 더하기 5가 나올 테고 3분의 5T는 5다 해서 T는 3이 나온다. 그리고 다시 위쪽 식에 넣어서 L을 구해준다면 L은 4가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구한 값이 나오고 그렇다면 A가 B에서 R까지 이만큼 운동한 시간 T를 구하라는 거겠지? T는 우리가 3이라고 구했으니까 정답은 2번. 직선도로에서 트럭과 승용차가 반대 방향으로 등속 직선으로 하고 있다. T0일 때 트럭과 승용차의 사이는 35m이고 속력은 4,3이다. 자, 그렇다면 바로 선지부터 보자. 트럭에 대한 승용차의 속도의 크기는 7m/s이다. 그렇지. 상대 속도로 보면 7m/s로 다가오고 있으니까 니은 T는 4초일 때 트럭과 승용차는 스쳐 지나간다. 자, 보면 지금 서로 가까워지는 게 7m/s야. 이걸로 35m를 가야 돼. T초 동안 35m를 간다면 T는 5초가 나올 거야. 그때 트럭과 승용차가 지나간다는 뜻이겠지.
그래서 니은은 4초가 아니라 5초다. 로 고쳐놓으면 되고. 디귿. t 7초일 때 트럭과 승용차 사이의 거리는 15m이다. 자, 그럼 t에다가 넣어주면 되겠지. 일단 5초일 때 여기서 트럭 마주치고 승용차 마주친다고 하자. 그럼 이제 앞으로 2초 동안 얼마나 멀어졌는지만 보면 되는 거야. 2초 동안 7m/s로 멀어지기 때문에 14m가 거리가 되겠지. 그래서 15m가 아니라 14m다. 그래서 정답은 1번. 6번. 질량이 각각 m, 2m인 물체 A, B를 높이 h인 곳에서 동시에 같은 속력으로 영직 아래로 던진 것을 나타냈다. 두 물체가 지면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은 서로 같으며 두 물체 모두 충돌 후 h인 곳보다 더 높이 올라갔다. 자, 그럼 둘 다 같은 속도로 던졌다고 했으니까 그 속도를 v라고 한다면 둘이 받는 중력과 속도는 g라고 한다면 똑같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쪽 닿기 직전의 속력도 서로 똑같을 거야. 그때를 v'이라고 한다면 이쪽에서 닿기 직전에 가진 운동량은 mv'이 되겠고 얘는 2mv'이 되겠지. 자, 이렇게 하고 한번 보자. 기억. 물체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작다. 이건 당연히 틀렸지. 충격량의 크기가 같다고 했으니까 A가 B보다 작은 게 아니라 둘이 같겠지. 니은. 지면에 충돌한 후 A가 B보다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간다. 둘 다 H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게 될 텐데 그때 당연히 충격량을 받으면 MV'는 이쪽 방향이고 받아서 같은 충격량이니까 이만큼 가고 2MV'인데 위쪽 방향으로 계속 충격량을 받을 테니까 처음에 반대 방향으로 있던 이 MV'과 2MV' 중에 더 작은 운동량을 가지고 있는 MV'이 훨씬 더 높이 올라가겠지. 그래서 니은 지면에 충돌한 후 A가 B보다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간다. 이건 맞는 거고. 디귿. 물체가 던져진 순간부터 원래 높이로 돌아올 때까지 평균 속도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 자, 지금 보면 내려갈 때의 속도는 서로 동일해. 중력과 속도가 같기 때문에. 근데 올라갈 때는 A가 훨씬 더 큰 속력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원래 높이로 이렇게 돌아온다면 이 속도가 큰 A가 시간이 더 짧게 걸린 거지. 그래서 평균 속도 크기를 구하려면 변위 분의 시간으로 구하면 될 텐데 변위는 지금 똑같은 위치로 돌아온다고 했으니까 AB가 같고 그때 시간이 A가 더 B보다 짧게 걸리기 때문에 전체 이 평균 속도라는 거는 A가 B보다 훨씬 더 큰 거지. 그래서 디귿도 맞다 하면 정답은 5번이 나올 거야. 7번. 그림과 같이 빗면에서 직선 운동하는 수레를 카메라로 촬영했다.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레 한 지점 P가 기준선을 통과하는 순간부터 0.1초 간격으로 P의 위치를 기록한다. 자, 0.1초 간격이라는 거 주의하고, 자, 그렇다면 0.1초 동안 6cm만큼 변했으니까 미터/s 단위로 고쳐주면 0.6m/s가 나올 거고, 이 사이는 8cm 움직였으니까 0.8m/s, 여기는 10cm 움직였으니까 1m/s. 그러면 이게 등가속도 운동이 될 테니까 계속 0.2m/s씩 움직이게 되겠네. 그렇다면 기역을 바로 구할 수 있지. 지금 10m 움직였어. 그럼 이후에는 12m 움직여야 돼. 기역은 그럼 36m가 나오겠고, 그럼 딱 맞지? 그 이후에 14m 움직이고 해서 기역은 36이다. 맞고, 니은 가속도의 크기가
0.2m/s인 등가속도 지수 운동을 했지.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 미안. 속력이 증가하는 건 0.2m/s가 맞는데 이게 0.1초 동안 증가한 거기 때문에 가속도는 2m/s 제곱이 되겠지. 그래서 니은은 맞고. 디귿. P가 기준선을 통과하는 순간의 속력은 0.4m/s이다. 지금 보면 이 지금 중간에 평균 속도를 구하는 곳이 0.6m/s이고 0.8m/s이기 때문에 0.1일 때는 0.7m/s가 나오겠고, 그렇다면 0일 때는 0.5m/s가 나오겠지.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라고 해주면 돼. 그래서 정답은 3번이야. 8번. 그림 가에 A씨는 도르의 수레와 추를 연결하여 시간에 따른 수레의 속도 변화를 측정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그림 나는 측정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냈다. 수레 한 개와 추 한 개의 질량은 같다 라고 했어. 자, 그러면 A부터. 지금 이쪽에는 3m이 달려있는 거고 추로 m이 달려있지. 여기는 2m이 될 테고 m, 3m이 되겠지. 그렇다면 중력 가속도를 g라고 한다면 A는 mg의 힘으로 전체 4m을 끌어. 그럼 가속도가 4분의 g가 나올 거고, B는 2mg의 가속도로 4m을 끌기 때문에 A가 2분의 1g가 나올 거고, C는 똑같이 3mg로 4m의 1을 끌기 때문에 E는 4분의 3g가 나오겠지. 그렇다면 기억, 니은, 디귿을 바로 매칭할 수 있어. 기억은 가속도가 제일 큰 C, 니은은 그 다음인 B, 디귿은 가속도가 제일 작은 A가 되겠지. 그래서 기억부터 보면 A의 결과는 기억, B의 결과는 니은, C의 결과는 디귿이다. 이건 틀렸지. 니은. 힘이 일정할 때 수레의 질량을 변화시키면서 수레의 가속도를 측정한 실험이다. 니은도 틀렸지. 힘이 일정한 게 아니라 지금 여기도 보면 mg, 2mg, 3mg 이렇게 힘이 다르게 되는 거야. 그래서 디귿. 질량이 일정할 때 작용하는 알짜임의 크기를 변화시키면서 수레의 가속도를 측정한 실험이다. 이게 맞지. 질량이 4m으로 일정하고 알짜임이 바뀌니까. 정답은 2번. 5번. 그림 가는 질량이 m인 물체가 놓여있는 질량이 m인 상자에 크기가 f인 힘을 연직 위로 작용하는 동안 상자가 아래로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을 한다. 나는 가에서 연직 위로 힘의 크기를 3F로 했을 때 등속도 운동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자, 그럼 나부터 바로 해석할 수 있어. 중력 가속도는 맨 밑에 G라고 했기 때문에 3F는 M 더하기 mg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야. 그렇다면 지금 똑같이 m하고 라지 m 이게 주는 힘이 3F라고 할 수 있으니까 전체는 밑으로 2F가 나올 테고, 2F는 전체 3분의 2 m 더하기 m의 g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이 전체 물체가 갖는 가속도는 3분의 2 g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가나에서 상자가 낙하하는 동안 상자 바닥이 물체를 떠받침을 힘의 크기를 N1, N2라고 할 때 비율을 구하시오. 이렇게 했어. 그럼 나부터 구하자. mg의 힘으로 밑으로 가는데 등속도 운동을 한다고 했으니까 똑같이 위로 mg를 줘야겠지. 그래서 N2는 mg라고 나온 거고, 가에서 보면 얘도 mg로 가야 되는데 지금 3분의 2 mg밖에 못 갔지. 그러면 이 상자가 위로 3분의 1 mg로 밀고 있다는 뜻이겠지. 그래서 n1은 3분의 1 mg가 될 거야. 그래서 mg를 둘 다 지워주면 1분의 3분의 1이니까 3 해서 정답이 5번이 나오겠다. 10번. 그림 가는 질량이 2kg인 물체를 수평면에 가만히 넣은 후 위쪽으로 힘 F를 작용하는 것을
나는 F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다. 자, 옳은 것만 고르시오. 자, 그렇다면 F가 26N일 때 지금 중력가 속도는 10이니까 계속 밑으로 20N이 작용하고 있어. 그러면 작용한 R자임은 위쪽으로 6N이 나올 거고 16일 때는 밑쪽으로 4N이 나올 거고. 자, 이렇게 하고 보자. 그렇다면 3초일 때 가속도의 방향과 F의 방향은 다르다. 자, 3초일 때는 이때야. 전체 R자임은 밑쪽으로 작용하고 있고 그럼 가속도도 밑으로 작용하고 있어. 근데 F는 위쪽이기 때문에 방향은 다르다는 맞겠지. 니은 가속도의 크기는 1초일 때가 3초일 때보다 작다. 자, 1초일 때는 R자임이 6N이고 그리고 3초일 때는 4N이기 때문에 질량은 변하지 않아. 그러면 3초일 때가 더 작겠지.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 디귿 0초에서 2초까지 이동한 거리가 2초에서 5초까지 이동한 거리보다 작다. 자, 그럼 구해보자. 전체 R자임 6N으로 2kg인 물체를 움직이면 가속도는 3m/s 제곱이 나올 테고 그걸 2초 동안 갔으니까 속도가 0일 때 2초 동안 6m/s 제곱이 나올 거고 그렇다면 평균 속도는 3 그리고 시간은 2초 동안 움직였으니까 6이 나올 거야. 그걸 6으로 지금 R자임이 4N일 때는 가속도가 2m/s 제곱이 나올 테니까 3초 동안 간다면 0이 나올 거고 그럼 평균 속력이 3 그리고 30초 동안 갔으니까 9야. 그렇다면 디귿 0에서 2초 동안 이동한 거리가 6으로 더 작지? 그래서 디귿도 맞다 해주면 정답은 4번이야.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 놓인 물체 A, B에 각각 수평면과 반대 방향으로 FA, FB가 작용하고 있다. 질량은 B가 A의 2배이다. 자, 그럼 BEM, AM이라고 하고 표는 FA, FB의 크기에 B가 A에 작용하는 힘에 F의 크기를 나타냈다. 자, B가 A에 작용하는 힘. 자, 그렇다면 보자. F1, F2의 비율을 구하시오. 처음에 FA가 20N으로 밀고 FB가 5N으로 민다면 R자 힘은 이쪽 방향으로 15N이겠지. 그럴 때 지금 비율이 1대2야, 질량이. 그렇다면 A가 갖는 R자 힘은 전체 5N이 나올 거고 B는 10N이 나오겠지. 그러면 B가 A한테 작용한 힘은 반대로 A가 B한테도 작용할 테니까 그 힘을 구한다면 F1은 10N이 나오겠지. 아니지. 10N이 아니라 이쪽으로 5N이 작용하고 있을 테니까 R자임이 10N이 나온다면 F1은 15N이 나올 거지. 그리고 두 번째 F2를 구해보자. 그렇다면 FA가 5N이 나오고 FB가 5N이 나온다면 전체의 R자임이 0이야. 그렇다면 A도 0이고 B도 0의 힘을 받아야 돼. B는 5N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전체 R자임 0이 나오려면 A가 B한테 5N을 줘야 돼. 그게 F2가 되는 거지. 그래서 F1분의 F2는 15분의 5가 돼서 3분의 1이 나오겠지. 정답은 2번. 가와 같이 마찰이 있는 수평면에서 질량이 2kg인 물체를 8N의 힘으로 당겼더니 가속도의 크기는 3.5m/s 제곱이다. 자, 마찰이 있다. 마찰력을 F라고 한다면 8-F는 2 곱하기 3.5라는 식이 나오겠고 그럼 이게 7이니까 F는 1N의 힘, 마찰력이 작용하게 되는 거지. 그리고 가에서 질량이 2kg의 물체 B를 A 위에 얹고 수평 방향으로 8N의 힘으로 당겼더니 두 물체가 떨어지지 않고 함께 운동하였다. 자, 그렇다면 선지부터 보자. 기억. 가에서 수평면이 A에 작용하는 마찰력의 크기는 1N이다. 맞지? 니은.
나에서 B의 가속도의 크기는 1.5m/s 제곱이다. A가 B가 함께 움직이면 질량이 2배가 되면서 마찰력이 2배가 되는 거야. 그렇다면 마찰이 2N이 되고 전체 6N이라는 알짜 힘으로 4km를 움직이기 때문에 가속도는 1.5m/s 제곱이 나오겠지. 그래서 니은도 맞다. 디귿. 나에서 A가 B에 작용하는 마찰력의 크기는 5N이다. 지금 B가 1.5m/s 제곱으로 가야 돼. 그렇다면 전체 알짜 힘은 3N을 받아야 돼. 근데 B는 A한테서 받는 마찰력 말고는 아무 힘도 받지 않지. 그렇다면 디귿에서 마찰력의 크기가 곧 알짜 힘의 크기가 되는 거야. 그럼 5N이 아니라 3N이 되겠지.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지. 3번. 그림 가와 같이 질량 m인 물체가 지면에 가만히 놓여있는 물체 B와 연결되어 정지해 있다. B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mg이다. 그림 나와 같이 A의 연직 아래 방향으로 힘 F를 작용하였더니 AB는 가속도의 크기가 2분의 G인 운동을 한다. 자, 그럼 B를 라지 M이라고 해볼게. 그렇다면 이쪽으로 떠받치는 게 mg래. 그리고 이쪽으로 따라 당기는 것도 mg야. 그럼 전체 B가 가지고 있는 중력 mg, 라지 mg. 그래서 mg로 당기고 땅바닥이 mg로 민다. 그러면 2mg가 나오니까 m은 2m이 되겠다. 그렇다면 기억 B의 질량은 m이다는 틀렸지. 2m이 되는 거고. 자, 니은 나에서 F는 2분의 5mg이다. 자, 그럼 라지 M을 구했으니까 2m으로 써보자. 근데 여기서 지금 이쪽 방향으로 가속도를 받는다고 했으니까 F 더하기 mg는 mg 빼기 이쪽 방향으로 2mg가 작용하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2mg 했는데 전체 질량 3m이 2분의 g로 간다는 뜻이겠지. 그렇다면 전체 마이너스 mg가 되고 얘는 F는 넘겨서 2분의 5mg가 나올 테니까 얘는 맞지. 자, 그리고 디귿. 실이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나에서가 가에서의 3배이다. 자, 그럼 지금 가에서부터 구해보면 전체 2mg로 나오는데 mg로 떠받친다고 했으니까 당기는 건 mg가 되겠고, 그리고 여기서는 2mg가 작용하는데 위쪽으로 알짜 힘이 mg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실이 당기는 건 3mg가 나와야겠지. 그래서 나에서 3mg, 가에서 mg이기 때문에 3배이다는 맞지. 정답은 4번. 가와 같이 질량 m인 물체 A가 B와 실로 연결되어 정지해 있을 때 높이는 h이고 B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2mg이다. 자, 그림 나는 연직 방향으로 F인 힘을 작용하여 일정한 속도로 h만큼 움직이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자, 그렇다면 아까 비슷한 유형을 했었지만 B를 라지 M이라고 놓는다면 떠받치는 힘이 2mg이기 때문에 여기서 mg로 당기고 있으니까 m이 3m이어야지 밑으로 3mg가 되고 위쪽으로도 mg가 당겨지면서 전체 균형이 맞는 거겠지. 그래서 라지 m은 3m이다 라고 써줄 수 있는 거야. 자, 그럼 기억 B의 질량은 3m이다 맞고, 니은 A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B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과 같다. 자, 이걸 보면 원래 보통 이 A랑 B가 한 개로 보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돼야 돼. 그렇지만 나에서 이 F라는 힘을 가했기 때문에 지금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지 않아. 그래서 원래 같으면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는 거지만 보존이 안 되기 때문에 같지 않다라고 고쳐줘야겠지.
그리고 디귿. B의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은 FH-mgH이다. 일단 B의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은 몇인지 알아. 질량이 나왔으니까 3mgh겠지. 근데 이게 FH-mgh인지 이걸 보면 되는 거야. 그렇다면 F를 구해주면 되겠지. 지금 근데 일정한 속도라고 했어. 그렇다면 R자임이 없다는 거지. 가속도도 없고. 그래서 밑에 쪽으로 3mg의 힘을 받을 때 위쪽 똑같이 3mg의 힘을 받아야 되니까 A가 mg로 당기고 있다면 F는 2mg의 힘을 더해줘야 위쪽으로 3mg를 당길 수 있는 거지. 그래서 F는 2mg이다 하고 넣어주면 2mgh는 빼기 mgh니까 mgh가 나오겠다. 근데 이건 3h랑 다르니까 디귿도 틀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정답은 1번.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 책상에 1kg인 물체 A에 2kg인 물체 B를 줄로 연결하였더니 A가 정지 상태에서 거리 D만큼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T였다. 자, A, B를 서로 바꾸어 동일한 실험을 할 때 D를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자, 그럼 이거 가속도 바로 구할 수 있지? 중력 가속도가 G니까 2G의 힘으로 3kg를 민다. 그러면 그 가속도는 3분의 2G가 나올 테고, 거리 D는 속도가 0일 때 거리 공식 2분의 1 A T제곱인데 A를 바로 쓴다면 3분의 2G T제곱이 나올 거지. 그리고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여기가 2kg고 B가 1kg일 때, 자, 그렇다면 똑같이 G의 힘으로 3kg를 끈다. 그때 가속도는 3분의 G가 될 테니까 D만큼 갈 때 3분의 G로 T'의 제곱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위쪽 식이랑 같아야 하니까 T'은 루트 2T가 되어야 하겠지.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다. 6번. 그림과 같이 수평 방향에 일정한 힘 F가 작용해서 A, B가 함께 운동하던 중에 실이 끊어졌다. A에는 계속 F가 작용하고 B의 질량은 2kg이다. B의 가속도는 실이 끊어지기 전이 실이 끊어진 후의 2배이다. 나는 실이 끊어지기 전과 후 A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냈다. 자, 그러면 지금 0초부터 2초까지 가속도는 6이 될 테고 2초부터 4초까지는 가속도가 8이 될 거야. 그리고 B의 질량은 2kg라고 했고 A의 질량을 m이라고 하고 구해보자. 그러면 지금 0초부터 2초까지는 A, B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B의 가속도도 6m/s 제곱이 되는 거지. 근데 실이 끊어진 후에 2배라고 했으니까 실이 끊어졌을 때 B의 가속도는 반대 방향으로 3m/s 제곱이 되겠고, 그렇다면 이쪽으로 6N의 힘을 받고 있겠지. 그리고 이제 식을 구해보자. 그러면 F 마이너스 6N이 전체 m 더하기 2 곱하기 가속도 6으로 끌고 있는 거고, F는 끊어졌을 때 8의 가속도로 m을 끌고 있는 거지. 이 두 식을 연립하면 위의 식은 F는 6m 더하기 18이 나올 거고, 그게 8m이라니까 2m은 18이고 m은 9가 나오겠다. A의 질량은 8kg가 아니라 9kg. 그리고 니은 1초일 때 B에 작용하는 R자임의 크기는 16N이다. 자, 1초일 때 지금 6m/s 제곱으로 가고 있지. 근데 질량이 2니까 R자임의 크기, 그리고 그러면 R자임의 크기는 12N이겠다. 틀렸고. 디귿 4초일 때 B의 운동량의 크기는 16kg/m/s이다. 자, 여기 2초일 때 끊어졌지? 그때 그럼 B의 속력도 14가 될 거야. 근데 반대쪽으로 3m/s 제곱을 갖게 되는 거지. 그걸 2초 동안 간 게 4초일 때니까 그때는 14 마이너스 3 곱하기 2 해서 8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질량이 2kg라고 했으니까 2 곱하기 8에서 16이 맞겠다. 정답은 2번. 17번.
그린 가는 짧은 대통의 한쪽에 화살을 넣고 화살을 넣은 쪽 대통에 입을 대고 수평 방향으로 불어 화살을 쏘는 것을 나타냈고, 나는 모두 가와 같고 대통의 길이만 길게 하여 화살을 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기억. 가와 나에서 화살이 받은 충격량은 같다. 이건 틀렸지? 이쪽이 더 기니까 시간을 오래 받아서 같은 힘이었다면 나가 더 충격량이 큰 거야. 니은. 화살이 받은 충격량은 나가 가보다 더 크다. 두 경우 힘이 같기 때문에 충격량이 다른 거고 충격력은 같다가 되어야 되는 거지. 그리고 디귿. 테니스 공을 밀어주는 느낌으로 쳐야 공이 빠르게 나가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이것도 맞지. 테니스 공 밀어주는 느낌으로 치면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더 빠르게 나가겠지. 정답은 2번. 가와 나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물체 AB가 속력 V로 각각 충돌한 후 A는 속력 V로 튕겨져 나오는 모습을, B는 정지한 모습을 나타냈다. 충돌하는 과정에서 AB가 벽에 힘을 작용한 시간과 AB가 각각 벽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같았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한번 본다면 A가 만약에 질량이 M이라고 한다면 벽에서 EMV의 충격량을 받아서 반대쪽으로 갔겠지. 그럼 똑같이 B도 EMV를 받았을 거야. 근데 정지했대. 그렇다면 B는 질량이 EM이어야겠지. 기억. 질량은 A가 B의 2배이다. 이거는 틀렸지. 니은. 충돌 과정에서 A와 B의 각각의 운동량은 보존된다. A, B의 각각 운동량은 보존되지 않지. 물체 전체의 운동량은 보존이 되지. 자, 디귿. A와 B가 충돌하는 동안 벽으로부터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같다. 지금 받은 충격량이 EMV로 같아. 근데 위에서 시간도 같다고 했으니까 시간분의 충격력이 될지 되고 그 크기는 당연히 같겠지. 그래서 정답은 2번. 2번. 그림은 질량이 EM, M인 물체 AB를 연족 위쪽으로 각각 P, EP인 운동량으로 동시에 던지는 것을 나타냈다. A가 올라가는 최고점의 높이는 H이다. 자, 보면 운동량 P로 던졌다면 속력이 2분의 V라고 해볼게. 그렇다면 이 P로 던진 거는 속력이 2V가 되겠지. 최고점에 간다면 속력이 0이 될 거야. 그렇다면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로 같을 테니까 2분의 V가 0이 되는 시간이 T라고 한다면 2V가 0으로 가는 시간은 4T가 되겠지. 그러면 H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V, 이게 평균 속력이고 곱하기 T 이렇게 하면 4분의 1 VT가 되겠지. 그리고 B가 올라가는 걸 H'이라고 해보자. 그렇다면 평균 속력 V 곱하기 4T가 될 테니까 4VT가 되고, 그래서 H'은 16H가 되겠지. 그래서 기억. B가 올라가는 최고점의 높이는 16H이다. 맞고, 니은. A가 최고점에 도달하는 순간 B의 운동량의 크기는 2분의 3P이다. 자, A가 최고점에 도달하는 순간은 T가 되겠고, B의 운동량의 크기는 그때 2분의 3V가 돼 있겠지. 그러면 곱하기 M 해서 P가 MV였으니까 2분의 3 MV는 2분의 3P겠지. 이건도 맞고, A가 바닥에서 2분의 H까지 올라가는 동안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2분의 1P이다. 자, 이거는 거꾸로 한번 해보자. 만약에 2분의 1P의 충격량을 받았다면, 그러면 P에서 2분의 P로 감소했겠지. 올라가는 동안. 그럼 속력도 2분의 V에서 4분의 V로 감소하고 있었던 걸 거야. 그때
2분의 t초가 가겠지. 그렇다면 평균 속력 4분의 8분의 3v 곱하기 2분의 t, 이게 올라간 높이가 될 테니까 16분의 3vt가 되고, h는 16분의 4vt였으니까 이거는 4분의 3h가 되겠네. 그러면 2분의 h가 아니라 4분의 3h라서 틀렸다. 정답은 3번. 1번. 그림은 질량이 m인 물체 A와 질량이 2m인 물체 B를 같은 높이에서 가만히 놓았더니 지면에 충돌한으로 정지한 것을 나타냈다. m, 2m이고 충돌한으로 정지했대. 자, 그럼 보자. 중력 가속도는 항상 같으니까 똑같은 속력으로 증가할 거야. 그러면 기억, A와 B는 지면에 동시에 도착한다. 맞지? 니은, 운동하는 동안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A와 B가 같다. 이건 틀렸지. 중력 가속도가 G로 같다면 지금 질량은 M, 2M이기 때문에 중력은 mg, 2mg겠지. 디귿, 지면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B가 A의 2배이다. 자, 속력이 같이 증가하기 때문에 충돌하기 직전에 속력이 V라고 한다면 얘도 V이고 질량이 M, 2M이기 때문에 정지했다고 했으니까 받은 충격량은 MV, 그리고 얘는 2MV. 이렇게 돼서 B가 A의 2배이다는 맞지. 정답은 4번. 2번. 그림은 질량이 M인 A가 높이가 H인 반원 모양의 궤도 위 전 P를 속력 V로 지나는 순간의 모습을 나타냈다. QRS는 궤도 위의 지점이며 지면으로부터 높이는 R가 P와 같고 S는 H 플러스 H다. S까지 올라간 물체 A의 속력은 0이다. 옳은 것만을 고르시오. 자, 그렇다면 S에서 0이고 A가 R까지 올라갔다면 똑같은 높이니까 속력은 V가 되겠지. 그렇다면 이제 알 수 있어. 운동에너지 2분의 L mv 제곱이 모두 위치 에너지로 바뀌면 mgh가 돼서 이 식이 성립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질량 m 지워주고 v제곱은 2gh다 만들어주면 기억은 맞다가 나오는 거지. 니은 Q에서의 A의 속력은 v제곱 더하기 2gh의 루트를 씌운 거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처음에 P에서 역학적 에너지를 다 써보자. 2분의 1 mv제곱이 운동에너지고 mg 라지 h가 위치 에너지일 텐데 Q에서 V'이라고 한다면 식을 써주면 돼. 2분의 1 mv' 제곱이 2분의 1 mv제곱 더하기 mg 라지 h다 써주면 m 다 지워지고 1을 넘긴다면 v' 제곱이 v제곱 더하기 2g 라지 h, 그러면 v'은 루트 v제곱 더하기 2gh가 나오니까 니은도 맞다. 아, 기억이 지금 보면 여기 스몰 h지? 실수할 뻔했네. 그래서 기억은 틀린 거야. 여긴 라지 h니까 조심하고. 디귿, A가 Q에서 R까지 이동하는 동안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한다면 방향도 같아야 돼. 근데 지금 계속 빗면이기 때문에 방향이 계속 바뀌어. 그래서 가속도가 변하는 운동을 한다. 디귿은 틀렸다. 정답은 2번. 3번. 그림은 물체 B와 실로 연결되어 정지해 있던 물체 A가 빗면에 가만히 놓았더니 지면으로부터 높이 h인 지점에서 등가속도 운동을 하여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 속력이 V가 된 것을 나타냈다. 위의 질량은 m으로 같고 m이고 A가 높이 h에서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은 A가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 B의 운동 에너지의 2배이다. 그렇다면 지면에
도달하면 B도 속력의 V이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이 될 테고,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이 B의 운동 에너지의 2배라고 했으니까 이거의 2배인 mv 제곱이 이만큼 올라갈 때 얻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되겠다. 자, 그럼 보자. 기억. A가 높이 H에서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은 mv 제곱이다. 맞지? 구한 거고, 니은 A의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과 B의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의 합과 같다. 틀렸지? 전체 물체에서 운동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려면 A의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이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과 B의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과 그리고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까지 모두 같아야 보존이 되는 거겠지. 그래서 니은도 틀렸다. 그리고 디귿. A가 높이 H에서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3mv 제곱이다. 자, 보면 A가 정지에 있다가 V로 되면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2분의 1 mv 제곱이니까 아까 니은에서 구한 관계식으로 중력 포텐셜 에너지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이 일단 B의 위치 에너지 증가량 더하기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 더하기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 되기 때문에 전체 다 더하면 2mv 제곱이 돼서 3mv 제곱이 아니라 2mv 제곱이다 라고 해줘야지. 정답은 1번.